요즘 역대급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 박병주 이사님의 투자 영업 비밀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비밀 전략들 함께 쏙쏙 파헤쳐 볼 거고요.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 시간에 계속해서 최근에 강조해 주셨던 내용이 창법 개정화 수혜주를 집중하자, 그리고 반도체주를 공략하자 이거였거든요. 네. 역시나 어제 저희 포트 대거 급등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편입했던 YC 하루 만에 1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네. 테스 같은 경우는 6%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진테크, 동진세미캠, 그리고 심텍 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도 너무 큰 기대가 됐는데 저희 빠르게 한번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화면 통해서 한마디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AI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네. 이 중국 AI 투자 2,000조 규모 스타게이트 규모를 뛰어넘어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중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총 투자 규모가 이제 스타게이트를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홍콩 외신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딥시크를 시작으로 이제 이 양국의 AI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그 중국하고 미국이 치열한 그 AI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바로 제가 쩐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딥시크 이후로 이제 그때 딥시크 터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그 양회를 통해서 AI에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규모가 무려 2,000조입니다. 2,000조. 그래서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게이트에서 자기들이 약 725조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규모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엄청난 그런 규모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이런 얘기를 했었죠. 블랙엘 기반,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가속기를 6만 4천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차이나 유니콤, 그 다음에 텐센트 이런 회사를 앞세워서 2,000조의 투자 규모를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이익이 갈지.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중국과 이제 미국의 AI 경쟁이 심화되면 중간에서 이제 어부지리로 수혜를 입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우리나라가 그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그렇다면 여기 AI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AI 가속기 해가지고 내용을 저장하는 게 뭡니까? 메모리잖아요. 네. 그게 HBM인데 HBM을 우리나라 삼성전,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봤는데 어제 또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나왔잖아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23만 원, 삼성전자는 7만 원까지 TP를 네. 올려 잡았는데 네. 반도체주 좀 오늘 또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도체를 어제 그 YC라는 종목을 들고 오자마자 바로 14%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기대를 하는데 한 가지 그 약간 조심할 게 있어요. 미국 증시가 올라서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주를 물론 기대하지만 아침에 그 종목을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아침부터 그거를 생각하고 달러 붙으면 큰 거 다친다. 그래서 사고 싶다면 오후 한 2시 정도 사야 되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앞으로 반도체 관련주로 해서 2027년까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의 반도체 쪽 전망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포트를 보면 급등한 기업이 10개가 넘더라고요. 네. 제가 세보니까. 네. 그 안에서 후속 전략이 가장 시급한 기업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4일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었고요. 어제 하루에만 13% 넘게 급등을 하면서 네. 지금 2차 목표가 8,333원 달성했고요. 수익률은 4거래일 만에 무려 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서연, 저 진짜 궁금한 게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제가 그래서 그래프를 준비해서 이게 월봉인데 네. 여기서부터 내려왔어요. 내려왔잖아요. 바닥에서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겨우 고개를 쳐들었잖아요. 네네. 고개를 쳐들어서 더군다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 재무제표상 그 매출액이 4조가 넘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1,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다가 펄을 10을 하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800억 겨우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월봉이니까 좀 그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일봉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은 올랐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봉인데
여기 부분까지 이제 뚫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바닥에 산 사람들이 내가 많이 먹었네라고 하면서 이제 이익실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익실의 물량이 나온 거니까 잡고자 한다면 눌림목을 줬을 때 그런 경우 사면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럴 때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30분하고 60분에서 눌림목을 줄 때 꿀팁인데 거래량이 줄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차 목표가를 잡아봐도 될까요? 세게 잡겠습니다. 네. 10,000원입니다. 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0,000원 선까지 상방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눌렸을 때 매수를 하는 편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이슈를 가져와 주셨는데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젠슨왕 CEO GTC에서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 엔비디아 어제 3.43% 하락했다라고 한마디를 남겨주셨습니다. 이사님이 지난주였나요? 지난번에 이 반도체 모멘텀으로는 GTC보다도 오히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어제 이 젠슨왕 CEO의 입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 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기조 연설을 한 이후에도 3% 넘게 급락을 했던 엔비디아인데 저희 지금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네, 우리 좀 기자님이 좀 야박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객관화 해가지고 말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는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GTC 202에서 역시 젠슨왕이 이제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얘기였습니다. 베라 루빈 칩 다음 차세 칩 소개를 해서 근데 뭡니까 이게 시장 총족을 미흡했다. 그분이 정말 열심히 말했습니다. 우리 베라 루빈은 블랙웰 이제 전 것보다도 연산 능력이 2배가 되니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시장 총족을 미흡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과거에 주가가 저점에서 200배 왔거든요. 그러면 총족을 하려면은 요게 그 자리에서 3배가 더 가야 되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한 거죠. 이게 주식이랑 먼저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니까 결정적으로 요겁니다. 요거 한번 윈도우 10인데 요거를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AI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엔비디아 그 칩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 AI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잭슨왕이 뭐라 하냐면 AI PC라 그랬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엔비디아는 여기에 을입니다. 게임할 때 그래픽 카드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컴퓨터 안에는 이제 내부 칩 들어가면 가장 갑이 누구냐면 메모리예요. 메모리 DDR5 이거지 않았습니까? 삼성전, SK 하이닉스가 만들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론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텔도 만들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주가를 보면 인텔이나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은 올해 연간으로 보면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만에 2015년 윈도우 10에서 10년 만에 이게 PC가 세대가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PC는 우리가 마우스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글자를 쓴 뭐 있지 않습니까? 자판도 있었잖아요. 근데 윈도우 12에서는 그런 게 없어집니다. 그냥 말로 해가지고 전원을 켜고 거기다 내가 말로 해서 언어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다 모든 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0년 만에 컴퓨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DDR5를 만들고 그다음에 CPU를 또 대고 기판을 만들고 근데 거기 AI PC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엔비디아는 갑이 아니라 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이 잘 가는 이유가 그거가 되겠죠. 네, 엔비디아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 윈도우 12 시대가 도래하면 엔비디아의 경쟁 업체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오늘 또 이 반도체 안에서 두 기업을 가져와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첫 번째로 오늘 장에서 또 어떤 반도체 후속주로 저희 어디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줄기차게 반도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원익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머티리얼즈 어떤 재료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머티리얼 재료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뭔가 우리는 항상 실적을 먼저 봅니다. 자, 이 회사를 보면 지금 그 원익 머티리얼즈를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519억이었고 순이익이 318억으로서
무려 130%가 증가했는데 우리가 원래 이 회사 증권사들이 예상치보다는 약간 하회에 있지만 괜찮았고요. 특히 이제 2025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758억, 순이익이 637억으로서 ROE가 12%지 않습니까? PBR이 0.6이에요. 회사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퍼가 5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2,774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매출액과 순이익을 내면 시가총액은 제가 보기에는 한 7천억은 돼야 됩니다. ROE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회사의 제품이 뭔가를 제가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저도 보더라도 어려운데 이 그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특수가스를 국산했다는데 어렵잖아요. 저 N2 어려워요. 이게 네. 뭐냐면 요 가스가 반도체를 공정할 때는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웨이퍼, 산화, 증착, 식각, 에칭, 그리고 또 뭡니까 패키징 하는 거 있는데 거기 모든 반도체 공정에 이 특수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일본에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를 100% 국산화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남들이 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영업 마진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가장 또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그리고 봤다시피 지금 시가총액이 2,740억이잖아요. 적정 시가총액은 7천억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네, 반도체의 모든 공정에 들어가는 특수가스 공급 업체인 원익 머티리얼즈였고요. 실적까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통해서 지금 현구간 가격 그리고 목표가까지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제가 월봉을 또 넣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흑진주를 발굴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닥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항상 이 주식에서 월봉에서 양봉이 3개면 대세 상승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3개를 만들고 지난달에 윗꼬리로 앞에 매물을 해서 이번 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월봉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일봉으로, 이제 이거를 다시 일봉으로 본다면, 자, 여기서 1파 상승 거래량을 터뜨리고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가격 전략 바로 들어갈까요? 네. 가격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매수가는 자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올라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덤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깔아서 그래서 매수가 범위는 22,000원에서 22,100원인데 그보다 낮춰서 사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적극적으로 할 때 11시 넘어가지고 그때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이 항상 이 코어롱도 그렇고 서현도 그렇고 정말 흑진주를 바닥권에서 잘 매수할 타이밍을 잡아주시는데 저희 오늘은 원익 머티리얼즈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반도체 기업 또 어딜까요? 바로 PSK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도 한번 같이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 포인트를 보면 시가총액이 9,466억입니다. 제가 항상 시가총액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면 2024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이 776억이지만 이번에 요거는 예상치였고 결산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884억으로 오히려 예상치보다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961억으로서 예상치보다 더 나왔습니다. 작년이죠. 그러면 이것도 예상 증권사에서 뒤늦게 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949억을 저하했지만 제가 하면 1,0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 20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ROE가 지금 23%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순이익률이 무려 45%입니다. 제조업체가 순이익률이 45%면 엔비디아급이죠.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이 지금 9,466억이면 싸다. 최소한도로 퍼는 20배는 돼야 된다. 1조 8천? 그 정도는 돼야지 않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1등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제품인데 감광액 제거기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전 세계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반도체에서 특히 동진 세미캠에서 하는 포토 공정이 있어요. 네. 반도체 공정에서 회로를 그리는 역할이죠.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죠. 고기 찌꺼기를 요 장비를 가지고 제거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 1등의 어떤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담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많은 기업들이 요즘 연이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후속주로 오늘 두 번째 기업 PSK 홀딩스에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도 함께 알려주세요. 자, 이 종목의 그 매수가 범위는 역시 43,900원에서 44,000원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7,000원이고,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저희가 원익 모터리얼즈를 목표가를 말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넘어갔는데, 그거 덧붙여서 말할까요? 네, 원익 모터. 네.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말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모터리얼즈도 목표가를 네. 23,500원, 2차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원익 머티리얼즈 목표가부터는요. 2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력 상품이었던 PSK 홀딩스는 1차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사님, 그러면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보려면 언제 또 어디로 가면 돼요? 자세히 네. 알려주세요. 자, 오늘 제가 아침 8시에 무료방 할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특히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는 덤비면 안 된다. 아침에 물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고자 한다면 11시 이후에 사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는 엔비디아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윈도우 12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YC란 종목이 있죠. 네. 바로 14% 올라갔는데 맞아요. 그거를 MBN 골드 박병주 밴드에서 아침에 가격을 드렸습니다. 9시 시작하자마자. 그걸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바꿔자 하신 분들은 네이버 N 검색창에 들어가 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라고 검색하셔가지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 종목을 장중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 중에 급등하는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 정확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시시각각 정보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례의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민해서 내일도 좋은 주력 상품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